먼저 머신러닝과 캐그를 좀 간단하게 눈높이를 낮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판으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로마를 예를 들면은 이제 군단병이 있죠. 로마 군단병. 이런 애들이 노예를 잡아와요. 일을 시키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기가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로 치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종양 혹은 암의 판별 여부 판단, 그리고 의료 기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선,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이 농작물이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를 채집하는데 요거는 뭐 특등품으로 가고 요거는 뭐 B등급으로 가고,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수확할 때 카메라가 찍어서 이미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 변수 값을 주고 결과값 y를 예측한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맨날 마셔요. 근데 궁금한 거죠. 얘가 오늘은 파전을 만들까, 그러니까 토를 할까 안 할까? 뭐 좀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얘가 오늘은 조금 꽐라가 될 것 같다. 아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오늘 할 거는 이제 타이타닉 해상 사고였죠. 거기서 이제 탑승객의 자료를 주고 자료에는 뭐 이름이나 그 탑승지, 그리고 누구랑 같이 탔는지, 그리고 뭐 나이, 성별, 이런 변수값을 주고 결과값으로 살았나 죽었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걸 하게 되었나 한번 살펴봤더니 신기하죠. 옛날에는 이제 딱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소에다가. 근데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는 세계에 지식이 많이 보급됐고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방구석에 있는 수재나 천재들이 이런 거를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사실 뇌피셜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뭐라 설명하는지 봅시다. 캐글은 2010년 설립된 예측 모델 분석 대회 플랫폼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외주를 주는 대신에 사람들 보고 공개 입찰을 하는 거죠.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거 만들 사람 해서 이 사람이 저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나도 얘보단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경쟁이 붙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델의 품질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업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팀을 짜서 이 경진 대회라고도 불리는데 여기 대회에서 이기면은 상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탭을 딱 눌러봤더니 가장 최신 거 25,000불 얼마야?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이 새를 코날 벌드콜 이런 새가 있나 본데 새가 노래를 하나?
새해 이 인구 수를 모니터하는 도구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분류 모델들을 만들어서 딱 예측 모델 값이 점수가 높으면은 기업이 그걸 채택하고 그 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3명이서 뿜빠이를 한다. 그러면 3천만 원 3명 하면은 1인당 1천만 원 가지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입문할 때는 보통 타이타닉으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주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경쟁인데, 이제 타이타닉 재앙으로부터 배우는 머신러닝이다. 지금 참고로 화면이 큰 이유는 제가 모니터를 큰 걸 쓰고 있는데 거북목 방지를 위해서 글자 크기를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개요 보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타이타닉은 어떻게 됐고 이 대회에서 주어진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데이터를 딱 봤더니 여기 트레인 셋, 테스트 셋, 그리고 서미션 셋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데이터가 모여야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그동안 나한테 좀 빵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데 내일도 얘가 이 양아치가 나한테 올 것인가, 또 빵 심부름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빵을 주로 막 먹었나, 막 피자 빵도 있겠죠. 소보로도 있고.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기억이죠. 결과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꾀병을 내 가지고 학교에 안 가는 날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응용일 뿐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눈높이를 낮춰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보편적이잖아요, 이런 기억은. 그래서 이제 작업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프로그래밍 툴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어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켜주시고, 되고 있나? 오케이. 저는 여기다가 미리 타이타닉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풋에다가 그 타이타닉 여기 이제 경진대회에서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는데 어떤 건지 지금 영어로 한 번에 딱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 셋, 테스트 셋이 있어요. 아까 그 빵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이제 학교에 나쁜 친구가 있어요. 얘가 1월에는 피자빵을 먹었다. 이게 변수죠. 그리고 빵도 종류가 여러 개니까 이날은 소보로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날에는 멜론빵을 먹었어요. 3월에는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을 500원 줬다. 500원 줘놓고 1000원짜리 빵을 사오래. 두 번째 달에는 700원을 줘놓고 양심이 있는지 저번 달에 내가 많이 뺏어 먹었으니까 100원 네가 먹어. 상황이 좀 나아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멜론빵이 1,500원인데 나쁜 놈이 1,000원만 주고 500원을 제 돈으로 충당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4월에는 이런 훈련,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어, 빵을 먼저 말하지 않고 돈을 얼마 줬다. 만약에 700원을 주면서 무슨 빵을 사오라고 할까요? 요걸 맞추는 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번에 쓴 게 훈련 셋이고 4번엔 테스트 셋인데 이게 예측값이 빠져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빵이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어진 변수가 700원이라는 돈이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피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진지합니다. 봤더니 이렇게 그냥 사람이 타이핑해서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우리가 그냥 메모장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풋 담았고 새로운 파이썬 노트북을 엽니다. 그래서 일단 머신 러닝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흐름, workflow라고 하죠. 이걸 찾아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업하나,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작업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분류해야 돼요. 일단 사람이 하는 작업이고 사실 일은 기계가 하지만요. 내가 파악해야지 기계한테 정확한 훈련 데이터셋을 줄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연관성을 찾아야 돼요. 그 입력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보고 파악한 후에 기계에 넣을 자료를 정제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데이터 피처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러는데 그냥 이름만 거창하게 지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자, 이제 데이터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텍스트로 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름 등 이거를 숫자로 바꿔야 해요. 그쵸? 기계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랭귀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데이터에 빠진 데이터가 있어요. 빠진 값을 넣어줘야 해요. 이거는 제가 삐져나온 코털이라고 별명 지었어요. 삐져나온 코털이 아무리 사람이 이쁘고 잘생겨도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뽑아줘야죠. 차트를 만들기. 이제 회사에서 시각화를 해서 차트를 딱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차트를 보면서 요게 요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구나 알 수 있죠. 도표를 그려서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기. 그리고 머신 러닝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머신 러닝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밸류에이션을. 그래서 모델 만들고 제출이 서미션이에요. 아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오니? 오케이. 그 훈련 세트, 테스트 셋, 그리고 서미션. 여기 지금 오케이, 이건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케이. 이게 이제 머신 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머신 러닝 툴을 소환해 가지고 내가 정지한 자료를 넣고 이 기계가 얼마나 높은 확률 값으로 예측 값을 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머신러닝 툴을 소환하여 내가 정제한 넣고 계산해보기. 더 이상 안 씁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분석 자료를 소환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 자료 소환. 그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은 딱 그 그랑조 보면은 그리잖아요. 그랑조 소환.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 툴을 소환해 볼 거예요. reports pandas spd reports by spd. 이게 pandas가 뭐냐면 패널 데이터 그 분석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널로 판때기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뭐 넘파이도 뭐 비슷하게 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두 번째로 시각화 자료를 소환. 사실 이 펜다스와 넘파이로는 데이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고 즐기기 위해 잘 소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붓 도구가 없어요. 옛날에 그 원시 벽화처럼 막 이렇게 막 식물 같은 거 빨간색 식물 채취해가지고 벽에다가 발라도 되고 그거 막 불 끌려가지고 이제 그림 남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유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유화 물감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도구를 사는 거예요. 이제 시각화 자료를 소환할 거예요. 네, C본을 가지고 오고요. 매플로립, P+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매플로립 이 노트북 안에다가 자료를 그리려고 뭐 이렇게 인라인 했었는데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업데이트가 잘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툴을 소환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마지막에 해도 돼요. 근데 먼저 소환해 봅시다. 툴이 많이 있는데 요 알고리즘을 이용한 툴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Imports Logistic Regression Linear Imports Imports 퍼셉트론 SPM 서포트 벡터 머신 imports random forest 나이브 베이. 나이브가 순진한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가우시안 누비. 제가 지금 별명입니다. 누비 아니에요. tree 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그 다음에 sk learn neighbors ports 요까지 했으면은 이제 자료가 왜 이래? 자료가 다 소환된 거. 이 자료가 뭐냐면은 이제 엑셀이나 이런 머신러닝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썼는데, 그런 연구자들이 오픈 커뮤니티에다가 그 만든 거. 예를 들어서 판다스를 딱 보면은 판다스 빠르고 강력하고 유연한 오픈 소스 데이터 분석 도구래요. 오픈 소스니까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공짜로 만들었냐? 화가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 그러는데 유화 물감이 너무 비싸고 이 예술적 가치를 같이 공유할 향유할 동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가르치는 거죠. 야, 내가 이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뭐 이삭 줍는 사람들이랑 무슨 뭐 이렇게 상을 그렸는데 니들이 예술 알아? 이러면서. 근데 다른 화가가 와서 야 진짜 멋있다, 예술적이다, 이러면 이제 기분 좋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겠죠. 자세한 거는 이거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 두 가지가 있는데 불러올 거예요. 훈련 세트 뭐냐? 한번 봅시다. 트레인이 훈련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패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트레인이라는 글자에다가 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트레인, 이게 트레인이라고 안 해도 되고 한국어로 훈련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한영 바꾸기 힘드니까 그냥 트레인을 할게요.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동시에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말로 떼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쓰면서 해야지 저도 설명하기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훈련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각각 train, test라는 글자에 집어 넣습니다. 이것을 패널 데이터 분석 도구로 불러옵니다. 소환식 같은 거죠. 디지몬이나 포켓몬 소환할 때 몬스터볼, 하이퍼볼 던지잖아요. 몬스터볼.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코딩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코딩 하려면은 뭐 컴퓨터 공학과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거기 있는 교수들도 외국인이 영상 보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서 어려운 말 써가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딱 돈 몇 천만 원 바치면서. 일단은 열등감 폭발하죠. 데이터를 불러 저장할 때는 판다스를 쓰고 시각화 자료는 C분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인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어요. 아까 여기 제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인지 봤더니 위에 있는 5개를 뽑아왔어요. 엑셀과 비슷하죠. 요거는 옛날에 나사에서 딱 로켓의 발사 궤도 같은 걸 계산할 때 칠판에다가 했어요. 옛날에는 나사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입사각 해서 뭐 감마 베타 제타 해서 이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계산을 했단 말이죠. 이제 요런 생 노가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서 야, 내가 새로운 배를 만들 건데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싶어요. 배가 있습니다. 뿡뿡. 안전하게 운행을 할 건데 승객들이 리스트를 쫙 줬더니 이 사람들이 뭐 1등 선실, 3등 선실, 2등 선실, 그리고 여기 뭐 화부, 옛날 같으면은 뭐 기관사, 뭐 항해사 이렇게 있겠죠. 갑판. 그래서 딱딱딱 리스트가 있고 이 사람들의 정보를 봤을 때 손님마다 생존율을 한번 파악해 봐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종이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딱 이런 사람들처럼 계산 엄청 하겠죠. 왜냐?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계산식을 기계가 대신한다. 편한 거죠. 근데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려면은 데이터를 잘 매겨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훈련 세트와 검증하는 테스트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 세트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테스트 세트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이제 패신저 아이디 손님 리스트가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 1번부터 매긴 거고 survived 빵은 사망하신 분들이고 1은 그 당시에 생존하신 분들인데 일단 다 돌아가셨죠. P 클래스는 이게 이제 한국어로 뭐냐 이게 패신저 클래스 승객 그 객실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 선실, 3등 선실 이렇게 있고 이름 뭐 이제 다 영어로 적혀 있고 sex 요거는 그냥 그 성별이죠. 그리고 age 나이고 sib 요거는 siblings or spouse
형제 자매나 배우자와 같이 탔는지, 그리고 parents or children, 부모 자녀 같이 탔는지. 그리고 티켓은 이제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금, 요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 캐빈은 객실인데, 그쵸, 이제 그 객실 등급에 따라서 객실도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이름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임박트는 해운 회사에서 손님들을 한 곳에서 태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태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득이 남으니까. 이렇게 여러 도시를 들리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태워갖고 꽉꽉 채운 다음에 운항을 해야 이 돈이 나오겠죠. 테스트셋은 뭐가 없을까요? 이 서바이브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 살았나 죽었나를 훈련해서 여기 있는 변수를 가지고 생존했는지 죽었는지를 계산을 딱 한 다음에 아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 그거를 얻어서 그러면 이번에 결과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높게 나오는지 보려고 훈련을 시키자. 근데 훈련시키는 거에서는 그 답안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한 번에 정보를 보려면은 이제 적어놔야지 좀 편할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숫자는 인덱스 넘버 항목 번호이고 passenger ID는 승객들을 나열해서 번호를 매긴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성별이 되겠고요. LG는 마찬가지로 나이. 이거는 같이 승선한 형제자매, 배우자, 그리고 parents, children은 부모, 자녀, 같이 탐, 그리고 티켓, 표 이름. 여기서 이제 미리 정하고 가야 돼요. 표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음. 왜냐? 왜 why? 숫자로 된 것도 있고 숫자와 문자가 섞인 것도 있어요. 숫자, 문자,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음. 그리고 이제 요금, fare, 요금. 야, 요금 돈 얼마 냈는지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는데 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들의 확률이 그러니까 비율이 높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검증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정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이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은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 없는 데이터는 뺄 거예요. 얘처럼. 적어 봅시다 한번. 왜냐면 싸고 좋은 것은 없죠. 돈 낸 만큼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캐비는 객실이죠. 그리고 P 클래스. 이거는 객실 등급. 객실 등급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1, 2, 3. 세 손가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하기 쉬우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건 다 가정입니다. 돈 낸 만큼 좋은 객실 타입에 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페어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인바이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딱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딱 교회였던가?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관한 거였는데 회사 이사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신발 가게 신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신발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잘 팔릴 것 같다고 의견 내놨어요. 왜 why?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부족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 신발 신고 다니죠. 예를 들어 뭐 부시맨 같은 경우는 신발 벗고 그냥 다니니까 이 사람들 필요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두고 나중에 봤더니 신발 회사의 매출이 뭐 늘거나 줄었겠죠. 어떤 사람을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걸만 보고 이걸 모르고 이 그러니까 잘 팔렸는지 못 팔렸는지 요거만 보고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요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뭐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니까 요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QSC에서 탔어요. QSC. Q에서 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S에 탄 사람들은 백작들만 탔다. 뭐 C들은 뭐 외국인 이민자만 탔다. 요거를 나중에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자료만 가지고 예상 결과를 내보는 거예요. 오케이, 요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시작해 봅시다. 이 칼럼이라고 하거든요. 기둥 칼럼. 칼럼이 뭐냐? 기둥. 요 기둥들에 따라서 빼거나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셋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훈련 세트에는 개의 기둥이 있어요. 칼럼이 있어요. 테스트 세트에는 살았나 죽었나가 빠진 10개의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훈련 세트에서 생존자 데이터와 나머지 항목들의 상관관계, 이게 correlation이거든요. 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파악한 후에 훈련 데이터 세트의 생존자 데이터 세트를 빼고 결과를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 값이 테스트 세트에서 빠져야 되죠.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떡볶이를 먹을래도 돈을 얼마 들고 가야 되는지 계산해야 되죠. 똑같이 작업 프레임도를 짜놨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딱 봤더니 빠진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빠진 값 넣고 이렇게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 자료다 보니까 빠진 값이 당연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위키피디아를 읽어봤거든요. 이 타이타닉 사고에 대해서. 거기 이제 일본인 1명이랑 중국인 8명 그리고 아랍 사람들 뭐 시리아 뭐 30 몇 명 오스만 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갇혀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 자료가 누락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료고 요거에 대해서 정보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정보를 소환해 볼 거예요. 정보 나와라. 얍. print 좋아. 위에 거는 훈련셋에 대한 자료고 아래는 테스트셋에 대한 자료예요.